열린시민뉴스 시사토크 정의연대 김상민 최다영입니다. 오늘 그 시사토크 시간에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는 윤석열의 동문서답. 동문서답. 그 윤석열의 대답이 본질하고 다른 대답을 어거진 대답을 한다는 건데요. 보통 윤석열이 무능하다 이런 말이 요즘 돌아다니죠. 근데 그 무능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권력을 집중시키고 싶은 그 통제욕, 그 통제가 획일적인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가 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윤석열이 지향하는 통제는 정부 권력에 의한 획일적인 통제. 이게 좀 독재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은 그 윤석열이 그런 어떤 통제와 집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소개를 드리자면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 협업할 수 있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또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어 있다. 또 행사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긴급을 요할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된다.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 통제를 시작하면 늦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끄고 가시죠. 거기까지. 일단 이제 그런 발언의 배경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그 말의 뜻은 윤석열의 또 자기 소신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이제 이번 참사가 사실은 그 윤석열이 어떤 총체적인 그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미 밝혀진 것처럼 그 1일 날 경찰서처럼 참사 4시간 전부터 이미 그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매뉴얼이 없고 그렇게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뉴얼이 없었던 거가 아니고 그다음에 행사 주체가 없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덮기 위해서 지금 마치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앞으로 뭐 드론을 이용해서 뭐 그런 상황을 파악한다는 등.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미 CCTV 다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금방 소개해드린 발언이 심각한 것이 뭐가 심각하냐면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인력이 있는데 뭐 늦게 움직였다든가 4시간 전부터 앞서 사람들이 눌려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대처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문서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랬더니 이 윤석열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대처를 늑장 대처를 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과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 통제를 시작하면 늦음으로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위험이 인지되기도 전에 통제를 미리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이 인지되면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때는 4시간 전부터 압사할 것 같다. 눌려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게 들어오면 위험이 인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지금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늦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은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보다는 그런 위험이 이미 시작이 됐을 때는 늦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 예방 통제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이제 말장난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그 여기 보시면은 그 3시간 40분 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늦게 보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보고가 늦어진 거죠. 보시면은 일단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위원 11건이 실제로는 79건인데 그 중에서 이제 11건이 먼저 지금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가 됐죠.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6시 34분에 지금 어떻게 된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골목에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양쪽 아래 위로 하니까 서로 엉켜갖고 이제 저는 빠져나왔는데 이거 압사 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4시간 전에. 4시간 전에 했죠. 예. 그러면 인지가 벌써 됐다는 그러니까 인지가 얘기예요. 지금 늦어진 게 아니고 그건 윤석열의 말장난이죠. 지금 마치 인지가 늦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얘기는 뭐냐면 미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자기는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이거는 뭐냐면 보고 체계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지금 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녹취록 보시면은 이게 8시 9분이거든요. 참사 2시간 반 정도 이전이에요. 여기서도 이미 지금 그 보면은 어떻게 단속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다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녹취록을 보게 되면 이때 2시간 전인데 예? 지금 사람들이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갖고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이거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파악은 이미 이전부터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파악이 됐는데 그 신고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일선 경찰이 지원 병력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계속 지금 일어나거든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상사 1시간 40분 5번째 신고에는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가 너무 많아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밀려가지고 이제 와서 통제해 주세요. 맞죠. 이렇게 있고 보시면 6번째 보게 되면 지금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진짜 사고 날 수 있어요. 사람들 다 난리 났어요. 이태원 중앙로 이태원 이렇게 지금 다급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사 1시간 30분 전인 7시, 9시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만남의 숲집이라는 관장 쪽인데 그 골목길이에요. 지금 사람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거든요. 라고 지금 1시간 반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8번째, 2시간 전에 지금 여기 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명소리가 나오고요. 압사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지금 신고. 그러니까 79건 중에서 11개만 지금 공개했는데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압사 당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시 정각에 보게 되면 지금 이태원 때문에 사람 많잖아요. 지금 압사 당할 것 같아 통계 좀 해주세요. 뭐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 저 압사 당할 거라는 얘기가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죠. 4시간 전부터. 그런데도 지금 통제가 안 된 거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이렇게 미리 신고가 되고 인지가 됐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소개했던 말에서 뜻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위험이 인지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면 늦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인지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전에 선제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막 압살을 당하겠어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윤석열은 아니 그건 잘못 보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이미 윤석열 뭐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드론을 이용하거나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미리 파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이미 그 CCTV로 이미 다 통제가 돼 있었고 그렇죠. 모든 데이터들은 다 들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말 자체는 그냥 그 말 자체를 너무 진솔하게 보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미 자기 면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그 사전 탐지가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지금 이 당시에 112 신고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그 당시에 10시 한 15분에서부터 한 30분 사이에 압사가 이제 막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벌써 3시간 한 40분 전 6시부터 이미 6시 34분부터 이 모든 게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신고가 들어가고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추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그 당시 30일 날부터 갑자기 11월 5일까지 그 추모 기간으로 해서 네. 아무 모든 정치적 논쟁을 삼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이제 토요일 날 입을 못 대게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그 토요일 날 이제 탄핵 집회가 있으니까 그걸 딱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사이에 그 이번 이 녹취록이 등장이 되면서 11월 1일 날 이게 사실은 그 모든 게 이제 이미 다 사전에 그 행사 사고가 신고가 들어왔고 이거를 갖다가 직무를 유기한 이제 이 한덕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해남부 장관 이상민 그 다음에 그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직무유기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사과는 절대 없고 뭐 이거는 자기네들이 사과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사과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 세월호 때 누가 그 박근혜가 그 사과를 갖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겠다는 얘기에서 사과를 절대 하지 말라 그래갖고 사과는 안 하는데 그 대신 세월호 때 그 박근혜가 막 어디 침대에 누워 있는지 자고 있었는지 뭐 전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열심히 이제 동선을 갖다가 이제 그걸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2시 그러니까 12시 반 정도에 이미 경찰청장보다 먼저 보고도 받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사기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아니 그게 지금 그 고양이 뉴스라는 대통령실에서 2시 반에 했던 게 그게 사기로 드러났어요. 그 기사가 합성 사진이라고. 합성 사진이라고 했던 게 드러났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한번 잠깐 보세요. 2시 반에 이 이상민이가 이제 30일 날 참사 다음 날 뭐라 그랬냐면은 긴급 전본 회의를 새벽 2시 반에 개최해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서 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상민이가. 그런데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사진을 연합뉴스에서 4시에 송출합니다. 4시에 이렇게 보면 여기 새벽 4시에 여기 뭐 보면은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진에 이게 3시 26분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장관들이 모습이 없어요. 총리하고. 보세요, 이게. 이 연합뉴스 정아랑 기자가
그 4시 46분 송구한 기자인데 여기 사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같은 그 연합뉴스 시간인데 요런 큰 사진이 하나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구에서. 예. 그랬더니 아, 이게 낮 12시 몇 분이라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예?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보세요. 그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여기 지금 손 들고 있는 그 포인터가 있죠. 옆에 그 포인터가 있는 이제 그가 이제 이 상황실 같아 보이는 여기가 이제 그 국가위기관리센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보세요. 예.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옷 색깔을 보세요. 예.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이 사람의 옷 색깔이 네. 이거 완전 달라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세요. 그 여기 시간이 여기 요 위에 시간이 있어요. 요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 시간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그 낮 12시 몇 분이라고. 아침 새벽 12시 48분으로 나와요. 이거 확대. 낮이 아니고 밤. 정오. 아니 근데 아침. 그러니까 밤 12시. 12시 그러니까 오전 0시 48분 나와요. 윈도우 시간이. 정말? 예. 그런데 오전에는 밤에는 이런 식의 내용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아니 여기 새벽 4시에 나온 기사라니까. 새벽 4시에 나온 건데. 이 사진이 새벽 4시에 나온 사진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자 공지한 공지한 연합뉴스에. 그다음에 자유일보라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시간이 윈도우를 확대를 해보면 그 이거를 그 확대를 해보면 4시 48분 나와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 잘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연합뉴스에 송출한 시간이 4시 새벽 4시. 4시고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빅데이터의 비밀이라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날 새벽 그러니까 0시 30분부터 1시까지 송출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시간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0시 48분에 이 윤석열이 요 자리에 있다라는 사진이에요. 이게 요 윈도우 시간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윤석열이 그 보고 있던 이 방송 여기 윈도우 빅데이터에 분석하는 시간이 뭐냐면 0시 48분이니까 이 당시의 시간이 그리고 2시 반에 2시 반에 자기네가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시 반 그 긴급 점검 회의 이전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가 보면 윤석열이 처음 보고받았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이 시간에 벌써 와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에 새벽 0시 48분에 여기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와서 지금 이 브리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사진이 합성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 앞에 이 앞에 여기 카메라 보이죠? 이 카메라가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요 위치에. 근데 이 옷의 색깔이 보세요.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응? 이게 다른 사람이 지금 다른 거고. 그다음에 시간 자체가 요 방송 지금 예. 요 방송을 하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0시 48분이었단 말이에요. 요 타임이 0시 48분 연합뉴스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 와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합성된 사진이다. 결국은 합성된 사진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뭐냐면 만약에 그 윤석열이 그 이때 0시 48분에 만약에 여기 와 있었다 그러면 그 조작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 당시 0시 48분에 저 방송을 하고 있던 시간에 지금 윤석열이가 이 사진이 나타났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때 위기관리센터에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와 있었다가 그 2시간 반이나 기다려갖고서
그 2시간 반에 있다가 그 위기관리 그러니까 긴급 상황 그러니까 점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2시 반에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회의가 없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그리고 긴급 회의가 거짓말로 있었던 게 증명이 안 된다. 그렇죠.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기를 친 거죠. 다른 시간에 쓴 사진을 갖고 연합뉴스가 다시 늘리면서 거짓말을 합성. 연합뉴스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상황실에서 그걸 내보냈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누가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고 윤석열은 자기가 뻔뻔하게 저렇게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그 조작을 한 사진을 내보내고 마치 자기가 2시 반에 있었다라고 거짓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정권이죠. 그다음 너무나 엉뚱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또 거짓말이 있었냐면은 예.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한동훈이가 예? 한동훈이가 그 당시에 사실 이 사태는 한동훈 사태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가 그 10월 중순부터 이미 그 마약 단속을 갖다가 지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지금 올 톱뉴스타 뉴스라는 그 김명수 기자가 처음 이제 올린 분석 기사에 의하면은 한동훈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의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이번에 할로윈 행사 때 마약 단속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갖다가 내세우려고 그다음에 지지율을 갖다 갑자기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인력을 배치 안 했다는 경찰 인력을 배치 안 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경찰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방심하게 하고 마약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혼잡한 상황에서 마약 거래를 했는데 거리에다가 만약 그 경찰들이 쫙 깔려 있다 그러면 마약상들이 감히 마약 갖다가 막 팔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단속 경찰관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을 전부 마약 눈에 띄지 않도록 전부 사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만약에 투입되면은 만약에 이미 마약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마약상들이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지만 정복을 입은 경찰은 58명에 불과했고 마약을 위한 단속 대상에 있던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뭐냐면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 요때 이태원 사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마약 갖다가 사범을 검거하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진 유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이제 큰 문제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은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게 된다 그러면 사실 해외 언론들이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은 윤석열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세계 최고의 비호감 리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로 시험대에 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보시면은 Hello Trade is tested for the world's most disliked lead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할로윈 이 참사로 인해서 윤석열이 세계에서 가장
그 비호감 아주 아주 혐오가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31일자 10월 31일자 기사고요. 워싱턴 포스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사가 쭉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저기 전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에 보게 되면은 윤석열이가 이 거의 뭐 꼴찌순 티르스 그 저기 영국 그 총리보다 조금 높은데 하여튼 거의 꼴찌를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BBC가 지금 뭐라고 이제 나왔냐면 BBC는 이태원 참사는 한국의 그 9세대 그러니까 올드 제너레이션 여기 보시면 this is a human disaster. It would be the 인재라는 거죠. It wouldn't happened if the government had controlled the public order.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제대로만 통제됐으면은 조금 전에 공지 나간 바대로 다시 그래서 여기 이태원 그 참사가 만약에 공권력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되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리고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The old generation is also responsible if they vote wrongly. 그러니까 9세대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9세대들 지금 우리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노인층이죠. 그러니까 9세대들, 그러니까 올드 젠 기성세대들이 투표를 잘못해갖고 윤석열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영국 국영방송 BBC. 예.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서울 블룸버그가 이제 이 경제 지죠. The Seoul Tragedy Precious President Yoon to show he can read.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이 과연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이제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국가를 이끌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까고 있는 거죠. 미국의 블룸버그 경제지 유명한 경제 영국 미국이죠. 미국의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지죠 여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의 그 언론들이 지금 지금 언론들이 지금 모든 게 다 윤석열의 책임이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을 뽑은 국민들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현실이 지금 참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도 지금 이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제일 이제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은 아무래도 윤석열이랑 경쟁이니까 윤석열 좀 까고 싶어 하겠죠. 지금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이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고 이상관 사고수트 후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면해야 되고 사퇴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안철수도 윤핵관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은 이제 이 같은 편끼리도 지금 이미 이제 희생양을 갖다가 이제 이상민 장관하고 윤익은 경찰청장을 갖다가 이제 타겟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향후 전국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도
정말 참담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고라고 하고 그리고 그 분향소에 영정과 이름을 묻힘받은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천공 스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귀신들이 붙기 때문에 원혼들이 붙기 때문에 그걸 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공이 얘기했던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체제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어떻게 보냐면 천공이든 아니면 윤석열이든 아니면 김건희든 누구든지 간에 이 분향의 방법까지 이것을 영정을 없애고 이름도 지금 발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름도 없애고 그리고 꽃다발을 조의를 표하는 그 꽃다발을 보냈는데 거기에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언어가 쓰여져 있지 않고 그냥 윤석열 보냄 이렇게 이태원 그다음에 이제 하고.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예.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사실은 청와대 이전 때문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용산이 그 많은 그 경찰 인력들이 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 경비 인력에 그쪽이 다 가 있는 거예요. 700명이 이번에 137명이 지금 투입됐다 그러는데 윤석열 출퇴근에만 700명이 동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30만이 동원되는 이 행사에는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그 동원이 안 되고 137명 그것도 마약 단속에 그 100명 가까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영희 그 민주연구원 그 부위원장이 이제 청와대 이전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니까 막 벌떼같이 드러나갖고 뭐 정쟁이다 뭐 이래갖고 지금 난리를 쳤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윤석열한테 그 경비 인력만 여기다 투입을 했어도 사실 그 원웨이 통행을 할 때는 경찰관 2명만 있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경비 인력은 놔두더라도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던 그 당시에 바로 주변에 1개 기동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비 인력이 1개 기동대가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는데도 그게 투입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뭐 경호에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네들이 투입이 되면 마약하는 애들이 한동훈이가 마약 그 사범들이 숨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의 주범인데 지가 이제 자기가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게 좀 그런데 만일 자기가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이라면. 갖다가 이제 자기 했던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덮으려고 이게 검수한박 때문에 검찰을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하잖아요. 나중에 올라오죠. 그러면 부진하게 되면 검찰이 보안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검수한박으로 사건을 갖다 지금 하면서 자기 책임을 이제 전가시키려고. 예.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이를 지금 국정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특검을 해서 한동훈이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이번 결국은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촛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아마 머지않아서 그 윤석열이 이제 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퇴를 하거나 하야를 하든 또는 탄핵을 당하든 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 모든 책임은 사실 어떤 윤석열이 있는 형태가 거죠. 되든. 밑에 이제 뭐 이상민을 통해서 뭐 꼬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자, 오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네. 열린 시사 뉴스에서 몇 가지 연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연대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